네,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이 중남미 지역의 정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리포트라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밤 일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는 박천기 프로듀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워싱턴 리포트라는 코너로 이 그랬었죠. 시간을 좀 꾸몄었는데 네. 요즘 중남미 쪽이 워낙 또 핫하잖아요. 핫하고 또 뉴스도 많이 생산되고 해서 당분간 좀 중남미 리포트라는 예. 이 타이틀로 해서 중남미를 좀 속속들이 중남미지만 사실은 예. 미국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미국과 관련된 중남미가 되겠습니다. 예,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죠. 오늘은 뭐 첫 시간으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군사작전 감행한 지가 한 20여 일 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1월 3일 날 새벽부터 1월 3일 이제 이었으니까. 군사작전이 시작됐으니까 예. 이제 한 20일 정도가 지난 거죠. 예, 20일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있는지. 뭐 사실은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지난 16일이에요. 존 레클리프 미 CIA 국장이 로드리게스 부통령, 그러니까 임시 대행이죠 지금. 그렇죠.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공습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둘 사이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 전달됐을 것으로 예.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CIA니까 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군사작전을 배후에서 조종한 게 다 CIA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일단 로드리게스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정치범 석방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제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한 800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석방이 된 상태고요. 예.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눈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저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의 고도의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더 큰 계산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예.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익금 관리까지 모두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설날 같은 때 세뱃돈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뱃돈 누가 나중에 가져가죠? 부모님이 가져. 주로 이제 엄마가 가져가죠. 예. 돌려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부모님께서 그 돈을 가져가신 적이 없고.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돈을 알아서 굉장히 자립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인. 예.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네. 또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제 딸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왜? 집사람하고 저 의견이 엇갈려서. 왜 예.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이게 어린 시절 세뱃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받으면 엄마가 어리니까 관리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가져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원유 생산, 유통, 수익금 관리를 지금 미국 재무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베네수엘라 사업, 재건 사업에 줄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면 글쎄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굉장히 핵심 사안이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상황이고. 사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예.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몰랐죠. 거예요. 예, 잘 이 몰랐습니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매장량으로 천억 보면. 배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빼내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부가 될 수 생기는 있는 거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의 이제 미국의 생각은 이제 정권 교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왜 그럴 그렇습니까?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번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제 쪽지켓처럼 제거된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두 명만 쏙 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인공 마두로 대통령이고요. 뭐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영부인 실리아 프로렌스 이제 이렇게 포함해서 두 사람인데 영부인. 예. 그렇습니다. 뭐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게스가 지금 권력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하고 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예. 뭐 찐 마두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뭐 까베오 내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블라디미르 로페스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예. 전혀 지금 정권에서 물러나지 교체가 안 않았어요. 되고. 교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경질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미 특수부대 공격할 때 대통령 경호에 실패한 사람 있죠. 경호실장. 경호실장. 하비에르 책임을 타바타.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비에르 타바타라는 분인데 이 사람만 지금 유일하게 경질됐거든요. 예. 좀 마두로 대통령 그 현상금 미 국무부가 내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습니까? 5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5천만 우리 돈으로 달러.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이 액수가 얼마냐면 오사마 빈 라덴급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마두로 체포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 경호실장이 내부의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쩍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실장이 좀 이렇게 길을 터준 수도 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지금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쉽게 그렇게 예. CIA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공격 직후에 마두로가 안에서 벙커 안에서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심지어 어떤 애완견을 기르는지 다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미국의 정보력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예. 내부의 공모자가 없으면 그렇죠. 사실상 어렵다는 게 예. 전문가들의 뭐 시각이거든요. 도청을 하든 뭘 하든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게 누군가 있을 없으면 안 될 건데 것이다. 이게 꼭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인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 의심들이 나오는 건 설이 당연하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정권 교체라는 게 리짐 체인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표현은 사실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decapit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캐피테이션. 이제 이거는 아주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예.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북한 관련해서 숙청 참수작전. 참수작전. 머리를 딴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 그런 예. 표현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요번은 사실은 리짐 체인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가 처음부터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 그들도 한때는 굉장히 친밀한 동맹 국가였습니다. 90년대 그 중남미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우고 차베스가 차베스.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예,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1959년 1월달에 이제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그 59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로물로 베탕크루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분이 이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예. 그만큼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이제 확립시켰던 분인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America's best friend, 미국의 최고의 친구다 이렇게 예. 상찬할 정도로 두 나라가 가까웠고요. 그 1980년대로 넘어가면 미국은 이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고요.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소련과 구소련이죠. 첨예한 이제 냉전 관계가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두고 두 나라가 구애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어느 정도까지 파격 행보를 보이냐면 보통은 전략 자산이라고 하죠. 미국이 그런 전략 자산들을 아무리 동맹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쉽게 내보내지는 않는데 예. 이 당시에 F-16 전투기를 굉장히 많이 베네수엘라에 수출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친한 동맹 국가한테도 이제 F-16을 잘 팔지 않는데 예. 그 정도로 1980년대까지는 80년대 최고의 전투기. 베네수엘라하고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방 정도라고 맞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전투기를 이렇게 줄 정도면은 네. 수출할 정도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마두로와 함께 체포돼서 이제 미국으로 압송된 그 영부인이죠. 이름이 실리아 플로레스. 플로레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압송이 된 건지.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대단한 사람인가요? 많은 네.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보통은 독재자 한 명만 이렇게 딱 체포하면 되는데 독재자 예. 부인까지 굳이 왜 뭐. 굳이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마두로의 정치적 스승하면 사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를 이제 당연히 드는데 예.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실리아 플로렌스예요. 아 그래요. 이분이 원래는 누구였냐면 예. 차베스의 개인 변호사였어요. 아. 예. 예.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해준 사람도 이 영부인이었고요. 예. 2013년에 마두로가 대통령 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재혼을 하거든요. 초혼은 예. 아닌데. 아 예. 예, 6살 연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항상 플로레스를 칭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네수엘라 조국의 첫 번째 전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 예. 이분이 경력이 또 대단합니다. 이게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베네수엘라 최초 여성 국회의장직을 국회의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네요. 네, 커리어가 대단한 오, 분이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플로렌스를 그냥 놔두고 마두로만 만약에 잡아오면 예. 이거 그대로 그냥 정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이게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시 체포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정치적인 동지였다고 볼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동체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압송을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난해 네. 예, 베네수엘라의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제 마차도. 그렇습니다. 풀네임으로 이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인데 네. 백악관을 방문해서 네. 우리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파격적인 행보를 했죠.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지난 15일이에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노벨상 메달을 말이에요. 메달을 그야말로 헌정을 했어. 이제 뭐 아주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헌정이지만 예. 그냥 갖다 바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참 전 이해가 안 노벨상 되더라고요. 역사를 제가 뭐 다 통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사례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벨상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수상자 타이틀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상자가 바뀌진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메달의 소유권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 정도로는 인정하겠다는 거지만 예. 노벨상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이제 진행된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21세기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예. 상찬을 하기도 했고요. 예. 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뭐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글쎄요, 좀 말씀하신 대로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가기는 어려운 예.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어떤 상인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 이후에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마음이 변화가 바뀌었을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생겼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땡큐 고맙다 네. 여러 차례 발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상찬도 하고 뭐 마차도에 대해 칭찬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근데 뭐 마차도가 원했던 아주 구체적인 대답. 예를 들면 마차도가 원했던 구체적인 대답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시켜달라. 다음 대통령이 좀 네. 날 좀 밀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은 안 해줬어요. 예. 근데 이틀 후에 또 반전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또 애매한 말을 애매합니다. 했네요. 예, 뭐 구체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아니지만 예. 어쨌건 간에 그동안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예. 마차도를 뭐 하나 챙겨줄게 약간 줄 그런 수 느낌.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느껴지시죠. 예. 하여튼 그런 입장 변화가 있었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차도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좀 시그널을 받은 듯이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냥 자만심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뭔가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시그널을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의 임기가요. 현행 베네수엘라 헌법상 지금 9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한 지금 20일이 지났으니까 한 두 달 70일 조금 정도 넘게 맞습니다. 남았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4월 경에는 예. 베네수엘라에 아마 임시 대선이 있을 것으로 대선을 보이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밀어줄 거냐. 예. 이게 뭐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예. 참 그 자리를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내. 뭐 절실했겠죠 참. 마차도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압송될 때는 이제 마차도가 그러면은 차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죠. 했었잖아요. 그죠? 네. 뭐 노벨 평화상 받기도 네.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미국의 선택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로드리게스 현 부통령. 네. 약간 그 당시는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당시에 미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예. 주권 침해다라고. 그런데 그 노벨상도 받았고 야당 활동도 했었고 마두로 반전선도 형성했던 그렇죠. 마차도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차도가 당연히 적임자라고 마차도가 가야 생각을 되지 했겠죠. 않느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3일 날 있었던 군사작전을 시행했을 때 CIA가 이제 주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CIA 비밀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여기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마차도와 같은 인물을 권력에 앉혀놓으면 군부와 극렬 마두로 지지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차도가 이를 감당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내부의 지지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들었어요.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She's very nice woman,
but she doesn't have the respect.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없다. 존경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죠. 반면에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이제 로드리게스는요, 실무에 능한 현실 정치인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성남 민심을 달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로드리게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데, 네. 예, 뭐 로드리게스는 또 중남미 쪽에서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너무 많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본명이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고요. 예. 1969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56 정도 됐죠. 예. 그 로드리게스는 2015년에는 외무장관을 역임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정권의 2인자인 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드리게스가 부통령하고 에너지부 장관을 겸임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네. 이 점이 이제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예.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탐내는 게 이제 석유 자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석유 자원을 인수인계 받든 통제권을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분야에 능통한 로드리게스가 아무래도 적임자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로드리게스가 이제 모국어인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프랑스 소르본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예.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문 나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도 능통하고 프랑스에도 능통하고 또 카운터 파트너인 쿠바 이민자 2세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도 굉장히 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미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로드리게스를 언급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실용적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으로서 좀 부각된 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예, 그렇다면 이제 마두로 이후에 베네수엘라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는 지금 대통령 임시 권한 대행을 맡고 있죠. 부통령 예. 로드리게스.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고요. 군부 출신의 정치인으로 오래된 마두로의 정치적 라이벌인 현 내무부 장관 디오사도 까베오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의 부정선거로 이 정말 비운의 정치인인데 이기고도 패한 정치인이에요. 에드문드 곤잘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스페인 망명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군사작전 이후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베네수엘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분은 사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리에 있을 만한 분인데 그럼 좀 국민들도 좀 지지를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마차도의 뭐 대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요? 합법적으로 대통령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베네수엘라 총독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게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21세기에 지금 총독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막상. 예. 그래서 다음 타깃은 뭐 쿠바, 또 콜롬비아 이렇게 또 거론이 되고 있던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콜롬비아를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이런 것도 뭐 언급도 한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콜롬비아? 예. 그 콜롬비아는 지금 미국이 뭐 탐내는 석유가 많지는 않고요. 뭐 예. 그렇다고 콜롬비아 뭐 지금 뭐 커피를 탐내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제일 근본적인 첨예하게 좀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마약 카르텔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마야. 네, 예. 이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응 일조거든요. 예. 군사적 대응 중심이고요. 지금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이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지금 대마를 키우는 농민들 가서 무조건 다 불태우고 그러지 말고 보조금을 주자. 그래서 차례로 정리하게끔 하자. 약간 좀 유화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좀 짓도록 하고 맞습니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콜롬비아 내부에 마약 카르텔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아무튼 좀 강하게 응수를 하다가 이 페트로 대통령이 최근에 조금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네, 있죠. 그 페트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매 걸렸다, 뭐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봤거든요. 저자세로. 예, 예.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지금 봤지 않습니까? 예. 이 마두로의 운명을 봤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본인도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화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고요. 예. 공화당의 히스패닉 계통의 그 의원들의 중재로 결국은 통화를 했어요. 예.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50분 동안 페트로 대통령 혼자 떠들었답니다. 아마 설명을 했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10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뭐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였다. 그래서 앞으로 콜롬비아를 뭐 침략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페트로 대통령의 어떤 뭐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작전이 당장은 펼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뭔가를 또 내놔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냥은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진 뭐 않겠죠. 예. 기존의 마약 카르텔 이렇게 유화체가 나면 버리고요.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아마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남미 리포트 다음 주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KBS 박찬기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세다데스의 에레스투 듣고 오겠습니다.